네, 갑작스레 몇 주간 해외 출장이 잡혀서 급한 일 처리하느라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그래도 댓글과 메일로 질문 주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답변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 버팀목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기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시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정부에서는 기금 대출에 적용하는 소득 요건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한해 버팀목 대출은 기존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디딤돌 대출은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고, 이는 8월 시행 목표로 진행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가지 영상으로 관련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어떻게 대출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다 기억나시죠? 네, 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8월에 정말 시행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감사하게도 구독자 몇 분께서 시행 일정이 변경된 것 같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59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인데요.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크게 그간 정책 대응 및 평가부터 시작해서 향후 경제 여건 점검, 그리고 2023년 경제 전망,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 대출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 DSR 40% 대신에 DTI 60%를 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임대인도 특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역전세 때문에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줄까봐 걱정이신 임대인 분들께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요. 피해자분의 연체 정보는 등록 유예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께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대출로 지원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긴 합니다.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만요. 아무튼 최근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의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요즘 전세 계약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계약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하시고 체납 이력이 있거나 체납 중인 임대인의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6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대비 추가 인하한다고 하네요. 1주택자 기준으로 43% 수준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안으로는 첫 번째,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재원을 23조 원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21조 원 수준에서 44조 원까지 늘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네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은 정책인데요. 기존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던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뭔지 아시죠? 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을 보증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 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 가입하려면 20만 원 이상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 보증료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가입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고요. 네,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네, 청년들은 현재 소득이 낮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전세 대출은 기존 6천만 원 소득 제한을 7,500만 원까지 늘리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담대는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언제 완화해 준다는 걸까요? 네, 기존에는 8월 달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네, 변경사항은 없을까요? 네, 5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별첨 자료에 보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라는 제목과 함께 각각의 정책 과제가 몇 월 달에 추진할 계획인지 나와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보면 앞에서 살펴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한시 완화, 그리고 종부세 공정시작 가액 비율 작년 수준 유지 내용이 나오고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23조 원 추가 공급, 그리고 청년층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도 있네요. 해당 네 가지는 7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지자체에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8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시켜준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해당 내용은 요즘 큰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PF 문제로부터 은행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기 위함이고요. 개인에게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8월달 전체를 살펴봐도 소득요건 완화 내용이 안 보이네요. 네, 우려했던 대로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연된 일정은 언제인지 9월 이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9월 추진 주요 과제인데 다 살펴봐도 9월에도 없네요. 네, 그럼 10월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10월달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네, 드디어 찾았네요. 6번째 줄에 있네요. 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네, 기존 8월에서 10월로 2개월 정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계획입니다. 계획.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하지만 그나마 위안을 삼자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부처기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획한 일정의 정책을 추진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소득요건 완화 관련 부처기관인 국토부는 10월 달에 어떻게든 추진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기존 8월 일정에 맞춰서 대출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고요. 반면에 10월 이후에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대출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만들어 놓으시고요. 실제로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대출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신 정보가 나오면 그때그때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